우리가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몸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뇌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가슴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발가락 끝에 있는지 아무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뭘로 느낍니까? 마음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으로 자각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마치 뇌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그건 몰라요. 아직 검증된 바도 없어요. 왜? 이 몸 안에 마음이 있긴 있는데 이 마음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식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표현되는 것. 이 표현도 무의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왜?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또 기억이 같이 있는데 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마음과 심리가 요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작용되고 있는 걸 마음이라고 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냐면 지구와 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달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연결되어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 보여요. 연결되어 있는 끈이. 보이나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끈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다 뭔가 뿌리면 보이나?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처럼 이 마음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증명할 길은 없어요. 증명할 길.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느냐?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다 마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느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증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엇을 갖습니까? 그냥 신격화 시켜버렸어요. 미신으로. 그래서 마음은 없어요. 그게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부정을 합니다. 다 미신, 불교 얘기고 다 그저 동양의 그냥 신비로움. 그 마인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 신비로움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검증 안 된 거야. 우리는 몰라. 근데 재밌게도 이 마음이라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이 심리는 인식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 표현하는 게 작용을 합니다.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이 마음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부정해요.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한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해놓고 연구에 들어간 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심리학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심리학으로 백날 해석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은 변한다 그랬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몇 개입니까?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돼서 작용되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을 하는데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가 있는데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몇 개입니까? 표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N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N. N이라는 건 무한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한이에요. 무한. 이 무한한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인식돼 들어온 하나를 연구하고 표현된 거 하나를 연구하고 기억된 하나를 연구하고 연구하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연구하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언제까지 연구해야 됩니까? 지금 벌써 100년 이상을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와요. 지금. 왜 나올까?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맹이가 없이 겉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니까 무한 연구를 해야 돼요. 무한 연구. 그런데 이 하나를 알게 돼요. 한번 보세요. 마음이 인식되는 것, 마음이 기억되는 것, 마음이 표현되는 것.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우리는 심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란 이 한계, 핵심이라고 우리가 보죠. 코어.
이 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되는 것마다 해석을 하고 분석을 내내야 돼요. 그런데 이 핵심 코어를 딱 알고 나면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이게 다 해석돼요. 연구 안 해도 돼요. 이거 저절로 해석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루냐면 심리를 포장을 했어요. 어디다? 마음에다가. 당연한 거죠. 이 신체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연결하는 요건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과 심리가 상호작용을 하도록 몸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말과 행동과 표정은 신체의 작용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기억은 뇌에 되잖아요. 다 신체, 뇌도 신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몸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데 도대체 왜 몸에 의해서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될까? 바로 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무엇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망구적구를 떠나가지고 공부한 게 다 뭡니까? 이거잖아요.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고 지금 수없이 계속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표되고 강연하고 뭐하고 이거 다 지식이거든요. 이건 지식이에요. 이걸 지식이라 그래요. 계속 지식만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마음이 생성되고 작용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는 거 결과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해석을 해놨어요. 이거를. 그리고 해석을 해놓고 지금까지 인식과 기억과 표현되어 있던 프로이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약 1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구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적용을 딱 시키니까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많이 모릅니다. 심리학은 거의 몰라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냐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례만 틀리지. 이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 같은 얘기예요. 인지법이나 행동법이나 인지행동치료법이나 그 다음에 뇌과학에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 거나 다 보면은 이 마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향하는 곳은 여기인데 이걸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문제구나. 문제가 있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N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연구를 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건 지식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던 일반 사람들한테 가르치던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도입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는 마음은 통계로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느끼는 게 잘못됐다?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내가 직접 느꼈는데 자꾸 부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맞지만 어떤 거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는 부정화되는 거잖아요. 퍼펙트하게 100% 다 맞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에서는 몇 개는 나와 안 맞는 게 생기거든요. 안 맞는 게 생기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진화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세죠. 진화심리학이 대세입니다. 이 밑에 긍정심리학도 나오고 별의별 심리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진화심리학이 대세입니다. 왜? 당연하죠. 심리는 진화하게 돼 있죠. 사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문명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건 당연히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진화된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학문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원천인 핵심 코어의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표되는 SNS가 됐던 일반 사회현상이 됐던 지금부터 사회현상을 다루는데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사회현상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바로 마음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음 얘기. 마음 얘기가 나오면 놀랍게도 분명히 오늘은 SNS를 다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논제가 뭡니까? 다음 논제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이에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얘기 나왔던 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더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사배를 다뤘습니다. 사배를 다룰 때 나왔던 얘기가 SNS를 다루는데 또 나와요. 왜 이러지? 왜 이게 같을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지금 이 포럼을 계속 왔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통적인 게 이 그림을 가지고만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이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되고 나니까 인식이 뭐가 들어오든 기억이 뭐가 돼 있든 표현이 뭐가 돼 있든 똑같이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각각에. 근데 왜 다 다를까? 왜 다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 아들, 딸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달라요. 왜 다를까?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현재 기억에 있는 거를 현재 자각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나라고 얘기를 했던 거 거기에 이제 철학적 의미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를 두고서 철학적 얘기를 한번 관련된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뭘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알면은 바로 증명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면서 공통분모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 저게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해요 일단은. 그리고 남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자칫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장애 만들어. 그 사람 심리장애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내가 100%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 남한테 알리려고 해야 돼요. 잘못 알려주면 예를 들어 이 원리가 딱 퍼펙트하게 내 걸로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 무조건 심리장애 들어가요. 왜? 자기도 모르게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거 하나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번복이 안 돼요. 그 친구는 이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자기 힐링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를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드는 데는. 그러나 무너뜨리는 데는 굉장히 시간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사람 10년, 20년을 살아왔던 인생 자체를 통째로 날릴 수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전문가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얘기들이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SNS를 가는 데는 실생활에 적용을 해드려요. 이전까지는 실생활 적용이 아니었어요.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부터 다루는 거는 일상생활 얘기를 다룹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설프게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설프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